예, 반갑습니다. 파이널 총정리, 관광 복귀인데요. 앞에 그 국사하고 자원에서 생각한 것보다 지금 시간이 많이 좀 늘었어요. 제가 여러분한테 조금 더, 한 문제라도 더 맞도록 해드리기 위한 어떤 저의 그 마음이다. 이렇게 좀 예쁘게 봐주십시오. 좀 줄였어야 되는데, 이 법규가 사실은 조금 그 전략 과목이기 때문에 우리 국사하고 그래서 좀 더 자세하게 해드려야 되는데 중요한 거 위주로 해서 딱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국관광공사법은 빠지니까 제 교재에서 그 문제하고 그 이론 내용은 빼시면 됩니다. 제가 왜 안 뺐냐 하면요. 그것이 또 갑자기 들어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제가 일단은 좀 남겨는 뒀는데 여러분들이 풀지 않으시면 되고 쳐다보지 않으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사실은 그 한국관광공사법에 관련된 내용을 알면은 나쁠 거는 없는데 우리가 시간이 없는데 뭐 그런 것까지 할 필요는 없겠죠. 자, 3-7조, 3-5쪽으로 가면 여러분, 각 5대 법규라는데 이제 뭐 4대 법규라고 하면 됩니다. 이제 관광공사법이 빠졌기 때문에 목적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좀 알아둬야 되는데 3-6쪽에 5대 법규 목적의 키워드를 얘기를 해놨잖아요. 그래서 이 키워드를 중심으로 해서 어떤 법의 이 목적이 이렇게 제시하고 어느 법의 목적이냐 물어봤을 때 여러분들이 특히 그 국민관광이라는 말이 나오는 게 관광기본법이라는 거 하고요. 국제친선의 증진도 관광기본법에만 나와요. 외화 수입의 증대는 관광진흥개발기금법이죠. 그리고 그 정도만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알아두시면 좋겠다. 그다음에 관광기본법은 역시 3조가 우리가 올해 초에 바뀐 거죠. 그래서 5년마다 관광진흥계획 수립하는 거, 그 정도 다 알아둬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본계획은 어떻게 확정하느냐, 3-8쪽에 국가관광전략회의 심의를 거쳐서 확정하는데, 국가관광전략회의가 바로 3-9쪽에 국무총리 초속으로, 둔다라고 돼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기본적으로 좀 알아두시고요. 그전에는 4조하고 5조, 그리고 7조가 시험 문제 많이 나왔어요. 특히 5조가 제일 많이 나왔는데, 올해는 기본법에서 낸다면 16조하고 3조가 당연히 나오겠죠. 물론 다른 것도 나올 수는 있습니다. 제가 뭐 7조하고 그대로 똑같은 사람은 아니니까요. 자, 그 다음, 관광진흥개발기금입니다. 관광을 발전시키기 위한 어떤 개발하기 위해 관광을 발전시키기 위한 어떤 돈이죠. 펀드죠, 펀드. 기금의 설치 및 재원에 뭐가 들어갔죠? 여러분, 보세 판매장 특허 수수료의 100분의 50이 들어갔죠? 출연금, 납부금, 출국 납부금, 그죠? 그리고 수익금과 그 밖의 재원 꼭 기억을 하세요. 그 다음에 10명 이내 전문가 고용하는 거, 제3조. 기금의 회계인데, 근데 이게 기금을 어디다가 쓰느냐, 이거죠. 돈을 모아서, 용도는 대여 또는 보조, 경비보조, 대여 또는 보조, 출자. 이런 내용들은 뭐 기본입니다. 기금운용위원회는 여러분, 그죠? 기금운용위원회 기본적으로 내용을 좀 알아둬야 되겠죠? 뭘 하기 위해서 기금운용위원회 3-11쪽에 하단에 제6조에 기금운용에 관한 종합적인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거기 쭉 내려가면은, 기금에 관한 개발기금, 진흥개발기금의 개정은 한국은행이 하죠. 한국수출입은행이라든지, 한국산업은행 이런 거 다 틀린 겁니다. 그리고 11조, 그죠? 이런 것들은 너무나 뭐 당연한 거잖아요. 그죠? 그쵸? 그리고 납부금의 부가징수 업무, 위탁이 있죠. 위탁이 있는데, 그 납부금의 부가징수 업무를 정하는 바에, 그러니까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서 지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그걸 기억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도 이 민간 전문가죠. 민간 전문가가 이런 기금에 관한 업무를 할 때는 공무원으로 본다는 거죠. 개발기금법 시행령입니다. 이거 1조 2는 당연히 시험 문제 나오죠. 그렇죠? 면제죠. 납부금, 출국 납부금에 돈 안 내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뭐 예를 들어서 7호에 라 같은 경우는 관광을 목적으로 이건데 이걸 사업을 목적으로 바꾸면 틀리는 거죠. 예, 그렇게 해서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이제 기본적으로 당연히 나오고요. 납부금의 부가 제외도 그렇죠. 특히 2항에 항공기 출발 1시간 전까지 그죠.
그 공항 통과 여객이 납부금 제외 대상 확인서를 받으려는 경우에 항공 운송 사업자가 항공기 출발 1시간 전까지 납부금 부과 제외 사유를 서면으로 제출해야 되죠. 민간 전문가는 계약직이고 2년을 원칙으로 하는 거죠. 1조의 4. 대여 또는 보조 사업의 그 대통령을 정하는 대여 또는 보조 사업은 뭐냐? 거기 나와 있죠. 특히 그 6호에 관광 관련 국제기구의 설치. 그리고 여기에 이제 보세요. 3조에는 이제 장관이 한국산업은행에 기금을 대여할 수 있죠. 대여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이 3조의 2는요. 문제 내기가 너무 좋아요. 중요 표시해 놓으세요. 기금의 여유 자금을 어떻게 운용할 수 있느냐. 꼭 알아두세요. 3개밖에 안 되죠. 일단은 번호는. 그 다음에 이제 출자 대상 3조의 4. 그죠? 집합투자기구 또는 사모 집합투자기구나 부송장 투자에 의해서 투자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 사업을 얘기한다고 얘기했습니다. 자, 기금운용위원회 구성하고요. 관광숙박국의 등록심의위원회하고는 달라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이제 잠깐 말씀드린 대로 그 문제집에 그 답이 틀렸죠. 그죠? 관광숙박업의 등록심의위원회는 이제 특별자치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그 산하에 두는 거잖아요. 두는 건데 제가 그 답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으로 답이 된 건 틀리다 그랬죠. 그래서 그거는 이제 이 3- 여러분 59쪽으로 한번 가볼까요? 여러분들 3-59쪽에 그래서 그 관광숙박업의 등록심의위원회인데 관광숙박업 및 대통령으로 정하는 제17조입니다. 3-59에 관광객 이용시설이나 국제협의 등록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서 여기 이제 특별자치시장이 들어갔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소속으로. 근데 제가 이걸 이제 답을 장관으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으로 한 건 잘못된 거죠. 작년에 그게 5자가 된 걸 다시 고쳤다라고 했는데 그게 안 고쳐져 있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라서.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강의를 할 때도 그 실수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이제 삭제를 했는데요. 그렇죠? 제가 올해 특히 굉장히 많이 바빠서 여러분한테 더 좋은 자료를 이제 드리기 위한 노력을 하다 보니까 그런 이제 좀 바쁜 생활이 좀 계속적으로 이어져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깜빡깜빡 놓치는 부분은 좀 그런 부분인데요. 여러분들이 잘 도와주셔서 제가 여기까지 지금 서 있는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그 17조를 꼭 여러분들 기억을 하십시오. 제가. 그 다음에, 기금운용위원회 구성이야 3-16쪽으로 오면 이거 다 알아둬야 돼요. 그게 1차관으로 바뀌었죠. 그래서, 원래 1차관인데 2차관으로 바뀌었다가 위원장이 다시 또 1차관으로 바뀌었죠. 그래서 거기 그 조그만한 글씨로 화살표로 돼 있는 거에 2차관은 1차관으로 고치라고 그랬죠. 그리고 그 기금운용의 구성의 이런 것들도 내용도 중요합니다. 이것도 당연히 4조가 나오죠. 4조의 2도 나옵니다. 이런 건 문제 내기가 쉽거든요. 위원회 해임 및 해촉. 그죠? 위원장의 직무도 이 부위원장이 없기 때문에 위원장이 지정한 위원이 위원장을 위원장이 아플 때 대신할 수 있다는 거예요. 위원장 업무를. 그 다음에 회의가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이잖아요. 근데 숙박등록심의위원회는 또 이게 또 다르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도 그 밑에 있는 것들도 여러분들 가볍게 다 읽어봐야 되고, 관광진흥법 전에 있는 그 세 개의 이 법을 포함한 이런 법들은요, 기본법하고요, 기금법 이런 거 하고, 또 국제의 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이 세 가지 법률의 내용은 거의 틀리면 안 돼요. 여기서 한 5문제 정도 나올 건데 그 틀리면 안 되겠죠. 그 내용도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 양이 많다고 할지 모르지만 그렇게 많은 건 아니거든요. 관광진흥법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그 구조에 한국산업은행 그 장관 승인 받는 거죠. 기금 대여 업무 계획. 그리고 또 기금의 대여 이자율은 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누구하고 기획재정부 장관하고 그런 것들을 알아둬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기금 관련 공무원 임명한 경우에는 감사원장, 기재부 장관, 기획재정부 장관, 한국은행 총재 이거를 구분해야 돼요. 그리고 수입 계정과 지출 계정 구분해야 된다. 통합해야 된다. 막 그럴 것 같죠.
그리고 또 납부금의 기금 납입도 지체 없이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쭉 내려가면 지출 한도액 배정을 하면은, 그죠? 그 기획재정부 장관과 한국은행 총재에게 이제 알려야 되는데, 지출 한도액 정한 거는 이제 여기 그 뒤에 시행규칙에 한국산업은행장도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는 안 나와 있지만 알아둬야 그랬죠, 여러분. 그 다음에 기금 지출 원인 행위액 보고서 등 작성 이런 것들은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돼요. 그렇죠? 기금 재무관이. 그 다음에 또 기금 대여 상황 보고는 산업은행이 장관에게 보고를 해야 돼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그 다음에 결산 보고서는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됩니다. 21조에. 그리고 또 22조도요, 여기에 누구한테 위탁을 하는지, 납부금의 부가징수 업무 위탁은, 그것도 다 알아둬야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3-20의 제 4조는요, 보고인데요, 한국산업은행이 매월, 기금 대여 상황을 다음 달 10일 이전까지 보고해야 되고, 분기별이 아니라 반기별입니다. 그래서 또 반기 다음날 10일 이전까지 보고를 해야 되고, 반기별 대여 사업 추진 사항을 반기의 다음날 10일 이전까지 보고를 해야 됩니다. 국제의 산업 육성하는 법률, 국제회의가 무슨 뜻이고, 세미나 토론회 이런 거 전시에 들어가는 거죠. 국제의 산업, 시설, 국제의 도시 이런 것들에 대한 거 다 알아두십시오. 여기는 뺄 게 없어요. 그리고 국제의 복합지구 안에 국제의 집적시설이 있죠. 그죠? 국제의 복합지구는 시점도 지사가 지정을 하고, 국제의 집적시설은 장관이 지정을 하죠. 그쵸? 근데 집적시설이 종류가 뭐가, 대충 이그젠플이 뭐죠? 3-21에 숙박, 판매, 공연장 시설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3-22에 이 국가하고 정부하고를 구분해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관광기본법에도요, 3-7, 3-8쪽에 보면은 국가가 하는 건 제5조예요. 제5조. 이거는 이제 의회 같은 것도 국가로 들어가기 때문에 법을 만드는 법제상 이런 거는 국가가 하는 거지 행정부가 법을 만들지는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국가 안에 행정부가 있다 보니까 이제 그런 거는 제가 말씀을 안 드려도 여러분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3-22쪽으로 오면은 국제의 전담 조직의 지정 및 설치인데 장관이 이제 지정을 하는데, 그죠? 그 다음에 국제의 산업 육성 기본 계획은 5년마다 하는 거죠. 그죠? 그리고 2항에 장관은 기본 계획에 따라 연도별 국제의 산업 육성 시행 계획을 수립 시행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5년마다 기본 계획은 수립 시행하고 또 기본 계획에 따라 연도별로 또 시행 계획을 수립 시행해야 돼요. 그죠? 그 다음에 국제의 산업 육성 기반의 조성이 제8조에 나오잖아요. 육성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서 관계 중앙 행정기관장과 협의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2항에요. 8조의 제2항에 시험 문제 나왔고 또 나옵니다. 그래서 장관이 국제의 산업 육성 기반 조성을 위한 사업을 실시하게 할 수 있는 단체죠. 단체가 지정 설치된 전담 조직이라는 거 하고요. 그 지정이나 설치된 국제의 도시, 특별시, 광역시, 도 같은 경우죠. 또 대학이죠. 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 대통령령,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제 10조, 11조 됐고요. 12조, 그 다음에, 됐습니다. 자, 14조가 중요하죠. 14조. 국제의 도시 지정인데, 국제의 도시 지정은 장관은 특별시, 광역시, 시를 국제의 도시로 지정할 수 있다는 거 꼭 기억을 하십시오. 그리고 지역의 균형적 발전을 고려해야 된다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15조의 2로 가면요. 3-25에 국제의 복합지구를 이제 시점도 지사가 지정하는 거죠. 그죠? 여기,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여기는 특별자치시장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죠? 특별자치도지사. 그 다음에 시도지사는, 이게 15조 2가 다 중요해요, 여러분. 시도지사가 국제의 복합지구를 지정하지만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돼요. 육성진흥계획을 수립해가지고. 2항에 그렇게 돼 있죠? 그리고 3항도 중요하고요. 4항도 중요합니다.
이때 해제할 때도요,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돼요. 받아야 된다는 건 의무죠. 자, 그 다음에 15조의 3도 중요합니다. 장관은 국제의 복합지구 내에서 집적시설을 지정할 수 있다 그랬죠. 여러분, 집적시설이 뭐라 그랬어요? 숙박, 판매, 공연장 같은 거라 그랬죠. 이런 걸 지정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부담금의 감면인데, 이런 것들은 이제, 국제의 시설, 그런 국제의 이런 것들을 하는 거 아니에요. 국제와 관련된 사업을 하는 거니까 부담금을 줄여주는 거죠. 그건 당연하고요. 그래서 이거 15조의 4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재정지는 국외 여행자의 출국 합부금 100분의 10 범위에 해당하는 범위 내에서 국제의 산업 육성 재원을 지원할 수 있다. 100분의 10 꼭 기억을 하십시오. 그 다음에 이제 그 17조 같은 경우도 옛날에 시험 문제 나왔어요. 그래서 이 국제의 시설에 관해서 건축법에 따른 건축 허가를 받으면 따로 또 뭐 공작물 설치 허가, 전용 상수도 설치 인가 이런 거 따로 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이런 거 안 받아도 되는 걸로 보는 거죠. 건축 허가만 받으면 공작물 설치 허가도 따로 받아야 되는데 건축 허가만 받으면 공작물 설치 허가 안 받아도 돼. 받은 걸로 봐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그 받은 것으로 봐주는 것의 종류가 5가지가 있잖아요. 이거는 여러분들 죄송한데 좀 외웠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항도 마찬가지고요. 건축법에 따른, 아까 1항은 건축허가인데, 여기 사용 승인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것도 좀 알아두시면 좋겠고, 권한의 위탁도, 됐습니다. 그 다음에, 국제의 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입니다. 이거 국제의 종류 규모는 나왔고 또 나옵니다. 몇 번인가 나오는데 또 나옵니다. 이거는 뭐, 첫 번째로 가입한 기간, 가입하지 아니한 기간, 그렇게 나눠서 해야죠. 국제의 시설 종류 규모는 안 보고 쓸 수 있어야 돼요. 이거는 뭐 제가 양보할 수가 없어요. 또 4조가 나옵니다. 국제의 집적시설의 종류와 규모가 나옵니다. 이거 꼭 알아두세요. 100실 이상 대규모 점포, 500석 이상의 공연장. 제가 강조했습니다. 그 다음에 국제의 전담 조직의 업무도요, 구조가 나올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11조 같은 경우가 이제 제 책에 있는 내용에서 좀 더 추가가 됐죠. 그것도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십시오. 크게 그렇게 중요한 내용이 많이 추가된 건 아니지만 읽어보면 아는 거니까요. 그 다음에 12조의 그 국외 홍보 사업이라는 걸 알아둬야 돼요. 그 사업 시행 기간이. 자, 13조 중요합니다. 시험 문제 나왔고 또 나왔죠. 또 나올 겁니다. 국제의 도시 지정 기준, 풍부한 관광 자원 이런 거 알아두시고. 복합지구 지정에 관한 것도 13조의 시험 문제 꼭 나옵니다. 지정 요건, 전문회의 시설이 있고 5,000명 이상이라는 걸 꼭 알아둬야 돼요. 전년도 기준은 5,000명 이상, 직전 3년간 평균 5,000명 이상. 그 다음에 이제 다음에 어떤 시설의 하나의 시설이 거기 국제 복합지구 대상 지역 내에 그죠?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이 1개 이상이 있어야 된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그게 100실 이상의 객실, 대규모 점포, 500석 이상의 공연장 이런 것들을 이제 그죠?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그 돌직구로 나옵니다. 3-32쪽에 국제의 복합지구 지정 면적은 400만 제곱미터. 이건 돌직구로 나올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쭉 13조의 3에요. 국제의 복합지구 육성 진흥계획의 수립 등인데요. 이 진흥계획에 포함돼야 할 내용인데 이런 것들은 우리가 외울 수는 없어요. 그러나 한 번은 생각을 하고 읽어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3항이 중요합니다. 3-33쪽에 위에 그 13조의 3의 3항이죠. 제3항. 시도지사는 수립된 국제의 육성 진흥 계획에 대해서 5년마다 타당성 검토한다는 거 꼭 기억하세요. 그 다음에 이제 13조의 4도 중요하죠. 국제의 집적시설의 요건은요, 복합지구 내에 우선 있어야 되고, 외국인 이용자를 위한 안내와 편의시설, 이런 거 다 필요하죠. 전문회의 시설이나 업무 제약, 이런 거 다 알아둬야 됩니다. 이건 뭐 기본적으로 제가 양보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이 지원금 있죠. 이 지원금은 나누어서 이제 지급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3-26쪽으로 가면요, 여러분 맨 밑에 그 재정 지원이 나오잖아요. 16조에 3-26조로 갔나요? 문체부 장관이 국외 여행자 출국 납부금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범위 내에서 국제의 산업 육성 재원을 지원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 지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나누어 지급한다는 거죠. 뭐 한꺼번에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지원금을 받은 자 15조에 별도의 계정을 설치하고 사업이 끝난 후
1개월 이내 장관에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국제의 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입니다. 유치 개최 신청 2조 종료하고요. 그 다음에 3조 지원 결과 보고 1개월 이내에 국제의 시설의 지원은 국외 홍보 활동이라 아까 국내가 아니라 그랬죠. 국제회의는 국외적으로 외국에게 홍보해야죠. 그죠? 그래서 그 앞에 이제 시행령이나 모법에 있는 걸 이제 설명하는 것이 시행 규칙이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설명을 쫙 해놓은 거예요. 대통령령으로 정한 게 뭐고 이렇게 우리가 기본적으로 한 거고요. 그다음에 제9조로 가면요. 3-36개 국제의 도시의 지정 신청이죠. 그래서 지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호의 내용을 적은 서류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돼요. 그래서 그걸 밑에를 여러분들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9조 2도 됐고요. 자, 됐습니다. 한국관광공사법은 뛰어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관광진흥법입니다. 여러분, 제가, 관광사업의 종류에 관한 강의를 1시간 넘게 했었죠. 제 카페에 들어와서 보셨죠. 그리고 또 여기 이페스 코리아에도 제가 올렸으니까 그런 거를 공부를 하지 않으면 여수기 국화일편, 수코유, 그죠? 전종류 야공도, 유식한 사자는 펜 쓰는 것을 버거워하면 이런 것들에 대한 의미를 모른다면 여러분 따라오기 힘들 겁니다. 공부가 덜 된 거고요. 그리고 정의의 내용에 있어서도요, 관광사업자, 등록 허가 또는 지정을 등록 등이라 그러죠. 그 다음에 공유자에는요, 단독 소유도 들어가고요. 관광지는요, 자연적 문화적 관광 자원이에요. 관광단지는 종합적으로 개발하고 거점, 민간 개발자는 법인인데요. 조성계획은 관광지나 관광단지죠. 그 다음에 지원시설이라는 것도 관광지 및 관광단지 안이나 바깥에 있는 시설을 얘기하는 거고요. 관광특구는 3-47쪽에 관계법령의 적용이 배제되거나 완화되는 거죠. 여행이용권은 관광 취약계층. 그러니까 이게 여행 바우처 제도죠. 그렇죠? 그리고 문화관광 해서는 역사, 문화, 예술, 자연에 해박한 지식을 가진 사람이죠. 자, 관광사업의 종류는 여수기 국화일편 제가 굳이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국제회의에는 세미나 토론회 전시에 포함한다는 거 말씀을 드렸고요. 등록을 해야 되는 거는 여수기국이죠. 그래서 3-49쪽에. 근데 이제 그게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구청장에게 등록을 해야 되는데 그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구청장에 이제 특별자치도지사 앞에 이제 특별자치시장이 들어간 거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여수기 국화협회는 제가 이페스 코리아에 또 제 카페에 올렸기 때문에 그걸 여러분들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허가와 신고도 마찬가지고요. 당연히 나오는데 제가 총정리할 때 언급을 하지 않는 이유는 너무나 이거 설명할 필요가 없는 거고 또 제 수업을 들었던 그러니까 수업을 안 들어도 카페에 무료 강좌예요. 다 여러분. 관광사업의 종류 1시간 6분 정도 했나요? 그거는 여러분들 보시고 와야 돼요. 그래서 여기 지정도요. 여기 지정도 6조의 지정까지도 여러분 다 알아둬야 되고, 제7조의 결격사유는요, 관광사업을 할 수 없는 사람인데, 뒤에 22조의 결격사유가 또 있거든요, 뒤에. 그거는 카지노 사업자가 더욱더, 카지노 사업자에게 또 더, 조건으로서 또 할 수 없는, 카지노 사업은 도박이기 때문에, 다른 관광사업에 비해서 엄격한 조건을 요구를 해요. 그래서 결격사유도 엄격하죠. 그래서 여기 결격사유는 여기는 2년이라는 말이 나오고요. 3-51의 아래에 가면은. 그리고 여기는 징역이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징역. 4호에 보면요. 1항의 제4호에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 근데 22조를 여러분들이 보시면 알겠지만 22조가 결격사유가 3-64쪽인데 여기는 징역이 아니라 금고예요. 금고가 징역보다 가벼운 벌이거든요. 그러면 징역보다 가벼운 벌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카지노는 못한다는 거예요. 결격사유에 들어가요. 다른 사람은 다른 관광사업은 아닌데 엄격하게. 그래서 22조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기도 2년이 지나지 않은 거 됐고, 그 다음에 3-52쪽에 관광사업을 이제 이렇게 인수하고 또 그러니까 다른 사람한테 파는 거죠. 그런 거에 이제 권리 의무 승계한다는 것도 여러분들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그런 걸, 특히 4항에 보세요. 3-52. 관광사업자 지위를 승계한 자는 승계한 날로부터 한 달 이내에 관할 등록기관 등의 장에게 신고해야 돼요.
여기에 그 다음에 이제 보험 가입도 있고요. 그 다음에 관광시설의 타인 경영 및 처분과 위탁 경영입니다. 위탁 경영. 그래서, 그 관광사업시설 중에, 다음 각고의 시설 및 기구 외의 부대 시설을 타인에게 경영하도록 하거나 용도로 계속하여 사용하는 조건으로 타인에게 처분할 수 있다는 거죠.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12조 2 같은 의료관광의 활성화인데 여러분, 이런 것들은, 그냥 읽어보면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읽어는 봐야 됩니다. 특히 국외여행 인솔자는, 등록을 해야 된다는 사실이 잊지 마세요. 2항에 꼭 알아두세요. 국외여행 인솔자의 자격 조건은 또 뒤에 나옵니다. 여행 계약은 안전 정보를 서면으로 제공해야 되고요. 일정을 변경하려면 사전에 동의를 얻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관광지나 관광단지는 조성계획을 세워야 되지만, 관광-숙박업, 이용시설업, 국제협은 사업계획하고 관련이 있고요. 관광특구는 진흥계획하고 관련이 있다고 제가 누차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사업계획의 승인 중에 숙박업은요, 승인을 받아야 돼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돼요. 근데 관광객 이용시설업이나 국제협, 전 종류 국시죠. 국시는 받을 수 있다예요. 사업계획을 작성해서.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인데 이제 특별자치도지사가 있는 곳에 거의 뭐가 따라간다 했죠? 특별자치시장이 따라간다 했죠? 근데 또 특별자치시장이 제외되는 게 있었죠? 그렇죠. 제가 문제풀이에서 얘기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사업계획의 승인 시에 인허가 의제도요. 사업계획 승인받으면 인허가를 따로 안 받아도 된다는 거죠. 이거는 알아둬야 됩니다. 16제. 그러니까 화살표 옆에 있는 그 요약된 걸 좀 보시면 돼요. 농지 전용, 사방지 지정, 산지 일시 사용, 임목 벌채, 초지 전용 이런 것들입니다. 하천 점용 및 실시 계획.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사항도 중요하고요. 사항도 중요하고. 그렇죠. 3-56쪽에. 그 6항 같은 경우는요, 보세요. 이거는 이제, 원래 호텔을 세워야 되는데 학교 앞에 거리 제한이 걸려서 이제 호텔 세우는 게 어려우니까 그것을 이제 바꾼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내용은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3-56쪽 잘 체크를 좀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특히 3-57쪽에 보면은 7항에 보죠. 동그라미 7번에 위에 상단에 가면은, 그래서 쭉 내려오면 1호에 보면은,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학교보건법 제6조 1항 2호부터 뭐가 없을 것 일어났잖아요. 이런 건 이제 청소년에게 이제 좀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시설이 없어야 되고, 두 번째, 객실이 100실 이상이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내는 시험 문제 나왔죠. 서울하고 경기도. 그 다음에 대통령을 정하는 숙박시설 내 공용 공간을 개방형 구조로 한다는 거, 이런 거죠. 학교 출입문 앞으로도 75m 이상. 그리고 또 8항의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 법이 만들어지기 이전에는 뭐예요? 이렇게 되기 전에 뭐예요? 학교 환경위생정화위원회 50m에서 200m 사이에. 그랬었죠. 학교 환경위생정화위원회 그걸 받아야 됐었는데, 여기는 이제 건축위원회인데, 건축위원회는 까다롭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호텔을 세울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관광숙박업의 등록심의위원회가 이제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금운용위원회하고 좀 비교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는 부위원장이 있어요. 등록심의위원회는. 그리고 또, 부위원장은요, 그러니까 위원장이 누가 되냐면, 아까 여기 기금운용위원회 위원장은, 여러분, 기본적으로, 기금운용위원회 위원장은 제일 차감이 된다 그랬죠? 거기 잠깐 좀 봅시다. 거기 3-16쪽에 위원장은 문화체육관광부 제일 차관이 된다 그랬죠? 위원은 이제 공무원, 다음에 고위공무원단, 단체 또는 관광 관련 단체 연구 또는 연구기관의 임원, 공인회사 자격증 이런 사람들이 이제 위원이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제일 차관인데 여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보세요. 위원장이 부시장, 그러니까 지사가 있으면
부지사, 시장이 있으면 부시장, 부군수, 부구청장 이런 거 알아둬야죠. 그리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정하는 자고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기억을 해야 돼요. 그렇죠? 비교를 해서 기억을 해야 되죠. 의결 정족수도 다르죠. 여기는 그 기금 운영에는 제적 과반수 출석으로 출석 과반수 찬성인데, 그죠? 여기는 좀, 바로 뒤에 있잖아요. 그죠? 자, 그 다음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여기에 그 숙박 등록심의위원회에서는 제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을 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그게 기금운용위원회하고 의결 정족수가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비교를 해서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됩니다. 이거는 제가 뭐 설명을 할 건 아니고요. 그죠? 3-60쪽에 그 중간에 동그라미 4항에 동그라미 4번이 나오잖아요. 특별자치지사 시장군수 구청장인데 그 앞에 특별자치시장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 관광숙박업 이용시설업 국제협의 등록을 하려면 미리 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됩니다. 이거 중요한 내용이죠. 그리고 이제 등록을 했을 때 신고 허가 따로 받지 않아도 되는 거, 의제되는 거 18조도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관광숙박업자의 준수사항은 우리가 아까 그 호텔을 학교 앞에 세울 수 있는 조건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내용이 똑같죠, 그죠? 그 관광숙박업의 등급인데요. 이 등급은 관광숙박업 및 야영장업에 대한 등급을 정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야영장업도 등급을 정할 수는 있어요. 근데 이 호텔업을 등록을 한 자 중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등급 결정을 신청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호텔업 중에 호텔업 종류가 많은데 가족 호텔업하고 호스텔업은 등급 결정을 신청하지 않아도 되지만 나머지 호텔업은 해야 돼요. 그 뜻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분양 및 회원 모집인데 여러분, 분양 또는 회원 모집이 가능한 게 휴양 콘도미니엄업이고요. 회원 모집만 가능한 업종이 호텔 및 제2종 종합휴양업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아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야영장업자의 준수사항 20조의 2도, 그래서 시행규칙 별표 7 같은 걸 여러분들 이제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카지노업의 허가 요건, 이거 시험 문제 꼭 나오겠죠, 그죠? 근데 어느 하나에만 해당되는 경우, 그렇죠? 1호하고 2호가 있죠. 그 2호의 그 여객선이 2만 톤급 이상이어야 되는데 그게 문제 시험 문제 한번 나왔죠, 그렇죠? 근데 여기에 1호하고 2호는 꼭 여러분들 챙기시기 바랍니다. 이건 시험 문제 꼭 나옵니다. 이건 뭐 양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22조의 결격 사유죠. 이거 카지노는 특별히 이제 규제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금고라는 것이 중요하고 19세 미만인 자 이걸 알아두고요. 그리고 이제 임원 중에 이런 결격 사유가 있는 사람이 있을 때 3개월 이내 바꿨을 때는 괜찮다는 거죠.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죠? 조건부 카지노업의 조건부 영업 허가는 1년의 범위 내죠. 그죠? 그죠? 유원시설업은 종합인 경우는 5년 이내, 일반은 3년 이내잖아요. 그 조건부 영업 허가. 근데 조건부 영업 허가는 1년의 범위 내에서, 근데 그 1년의 범위 내에서 지진 같은 게 일어나서 못했다 그러면 6개월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연장하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카지노에 됐고요. 카지노업의 영업 종류, 이런 것들은 그 영업 방법의 배당금 이런 것들은요, 26조의 2항입니다. 이런 거 미리 신고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카지노업자의 준수사항이죠. 준수사항인데요. 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사원이 그 밑에 제가 손가락 표시로 해놨잖아요. 그죠? 직위와 명칭이 무엇이든 카지노 사업자를 대리하거나 지시를 받아 상시 또는 일시적으로 카지노 영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카지노의 쭉 내려가면 8호에 보세요. 카지노 사업자예요. 사업자의 준수사항인데요. 19세 미만인 자를 입장시키는 행위. 9호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연도 안에 60일 이상. 이런 것들은요, 숫자기 때문에 우리가 외울 수밖에 없어요. 나머지 1호부터 뭐 7호까지는 읽어보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쵸? 그 다음에 또 2항에도요, 영업 준칙에 들어가야 될 내용도 시험 문제 나옵니다. 최소가 최대로 바꾸고 막 그랬죠. 1호에 보면 1일 최소 영업시간인데 최대 영업시간 이런 식으로 바꾸면 틀린 겁니다. 그리고 그 기금에 납부인데요, 총 매출액의 카지노 사업자 총 매출액의 100분의 10 범위죠. 여기에 총 매출액은 여러분,
카지노에 들어와서 돈 쓰고 간 사람이 쓰고 간 돈이 100억이라면 그중에 또 이겨서 카지노에서 돈을 따가져 간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10억이 따간 사람이 10억이라면 빼면 90억 그걸 총 매출액이라고 그러죠. 100분의 10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걸 또 기간 내에 안 내면 100분의 3 범위 내에서 가산금. 우리도 세금 같은 거 연체하면은 그 연체료 내잖아요. 그런 거하고 똑같은 거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유언시설업의 조건부 영업허가예요. 아까는 카지노인데 유언시설업인데 이거는 이제 아까 그 종합은 5년 이내, 일반은 3년 이내 조건을 걸어서 할 수 있는데 아까는 그 카지노는 6개월 이내에서 연장해 줄 수 있죠. 한 차례. 여기는 1년이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한 차례 기간을 연장해 줄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그리고 여러분 별표예요. 굵은 표시로 된 건 여러분 다 읽어보셔야 됩니다. 그 별표에 굵은으로 표시된 걸 제가 이제 그 문제집으로는 뒤에 이 별표 문제를 많이 만들었다. 다 결국 숫자 장난인데요. 뭐 어떡합니까? 우리가 출제위원이 아니다 보니까 그 출제에 우리가 맞출 수밖에 없는 부분은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일이죠. 자, 그 다음에 그리고 이 안전성 검사라든지 그 33조의 2가 중요합니다. 사고 보고 의무 및 사고 조사인데 이 중대한 사고가 뭐냐에 대한 것도 우리가 조금 이따 하겠지만 이 3일 이내에 이걸 사고가 발생하면 중대한 사고가 발생하면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통보를 해야 돼요. 이거 3일 이내 안 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낸다라고 그 아래 돼 있죠. 꼭 기억을 하세요. 그리고 이제 이런 이제 사고 통보를 받으면 그죠? 현장 조사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할 수 있는 게 사망의 사용 중지, 개선 또는 철거 이런 거 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등록 취소죠. 여러분들 등록 취소 사업계획을 승인받은 자가 다음 각 호에 하나 해당되면 나쁜 짓을 하는 거죠. 얼마나 많아요. 자, 근데 그 3-72쪽에 가면 중간쯤에 동그라미 2번에 관할 등록기관 등의 장이죠. 여기는 취소를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6개월 이내 기간 정해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는 게 2개밖에 없잖아요. 요 2개만 외우면 되죠. 그리고 요 앞에는 취소까지를 포함한 거잖아요. 취소까지를. 그죠? 그래서 취소가 포함되지 않은 거죠. 이거는 보세요. 등록을 아니한 자에게 국외여행이 인솔한다. 지도와 명령을 이해하지 않은 경우, 이런 경우는 취소는 못 해요. 자, 그래서 그런 정도로 기본적으로 좀 알아두시고요. 폐쇄 조치도요. 이런 건 이제 가볍게 좀 읽어보시면 되죠. 이런 건 36조를 갖다가 우리가 예를 들어서 꼭 외우려고 하지 않아도 그냥 읽어보면 당연히 아는 거겠죠. 그리고 또 37조도 중요합니다. 과징금의 부과인데요. 이게 그 사업을 정지시키면 그 사업장을 이용하던 사람이 불편을 겪거나 심한 불편,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으면 정지를 시키지 않는 대신에 2천만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거죠. 그죠? 관광종사원, 자격으로 이제 넘어가면은 봅시다. 이 파란 글씨 여러분들 보시면 알겠지만, 거기에 보시면 관광종사원의 자격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7조의 결격 사유는 여러분 지금 38조잖아요. 관광종사원이 될 수 없는 사람. 근데 7조는 뭐죠? 관광사업을 할 수 없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관광사업을 할 수 없는 사람이 관광종사원의 자격도 없는데 하나는 예외가 있는 거죠. 그렇죠? 등록등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이 취소되거나 영업소가 폐쇄되면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이거는 관광종사원 자격이 취득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무슨 뜻인지 아시죠? 이런 게 시험 문제 나올 수가 있죠. 어려운 문제로.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그 구항도 읽어보시고요. 3-75쪽에 3년간 응시 자격 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에 응시한 사람들이 이거 3년 동안 못 봐요. 시험에서 부정행위 하면 여러분, 그렇습니다. 3년 동안. 그 다음에 이제, 자격의 취소인데요. 이게 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광종사원 시험 문제 나오는데 또 나옵니다. 관광종사원에 가서는 장관이 이제,
취소하거나 이런 거 자격정지 명할 수 있는데 이 관광종사원 중에 2개는 국내 여행 안내사가 호텔 서비스사는 안 그렇다는 거죠. 누가 한다는 거예요? 이 시점도 지사가 한다는 거죠. 그것도 기억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그 관광사업자 단체 한국관광협회 중앙회가 줄여서 협회라고 하는데 이거 다 알아둬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설치 등기가 아니라 설립 등기로 성립한다는 것도 알아두십시오. 업무도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좀 읽어보시고요. 그리고 그 한국관광협회 중앙회가 지역별하고 업종별 관광협회가 세운다는 것도 알아둬야 돼요. 그리고 또 누구의 허가를 받아야 돼요? 장관의 허가. 지역별 업종별은 또 45조도 알아둬야 되고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됐습니다. 뒤로 갑시다. 지역의 축제 48조의 2를 봅시다. 문체부 장관은 그 지역의 축제를 장관이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 지역 축제에 대한 실태 조사와 평가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근데 장관이요, 사망을 보세요. 지역 축제 중에 우수한 지역 축제를 문화관광 축제로 지정하고 지원할 수 있어요. 제가 그 전국 도시군 관광자원 얘기할 때 2018년 대표 축제 얘기했었죠. 여러분 정리하세요. 시험제 돌직구로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48조의 3, 48조의 4. 48조의 4가 굳이 말하자면 양성 및 활용 계획하고 운영 계획하고, 그 1항은 양성 및 활용 계획이고 2항은 운영 계획이죠. 그것도 여러분들. 그 다음에 이제 인증에 됐습니다. 자, 48조의 9입니다. 3-81의 지역관광협의회죠. 누가 세운다는 거죠? 지역관광협의회입니다. 관광사업자, 관광관련 사업자, 관광관련단체, 주민 이렇게 세웁니다. 그래서 거기서 하는 일도 알아둬야 되고요. 5항, 6항도요. 조례로 정하는 것도 한국관광품질인증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그렇죠? 근데 여기는 뭐 가볍게 읽어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그 품질 인증의 취소죠. 그러니까 장관이 그죠? 관광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그 품질 인증을 할 수 있는데 그죠? 이 품질 인증을 이제 살짝 누가 하고 있어요? 한국관광공사가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기 관광 품질 인증의 취소인데 그 인증을 취소할 48조의 11도 취소하는 경우를 좀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여러분들 이 관광개발 기본계획하고 권역별 관광개발계획, 권역계획이죠. 줄여서. 그거를 꼭 여러분들 기억을 해야 돼요. 자, 그래서 거기 관광개발, 그 기본계획은 장관이 세우고 권역별 관광개발 계획은 시점도 지사가 세우는데 여기는 특별자치도서가 제외되죠. 그건 제주특별법에 의해서, 그죠? 그러니까 제주특별자치도는 국제자유도시 개발에 관한 종합계획에 포함시키고 있기 때문에 어찌됐든 특별한 다른 어떤 계획이나 법에 의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넣을 필요가 없어요. 시점도 지사에. 그래서 그 정도 여러분들 알아두시고 제50조도 중요하고요. 51조도 중요합니다. 특히 둘 이상의 시도에 걸치는 경우 권역별이 그러니까 시도지사와 협의에 따라 수립을 했는데 협의가 안 될 경우가 있거든요. A도 지사, B도 지사가 그러면 장관이 지정하는 시도지사가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항도 중요하고요, 여러분. 기본적으로. 관광지하고 관광단지는 시점도 지사가 지정을 하죠. 그죠? 근데 여기 다만 특별자치도 경우는 특별자치도 지사가 지정하는데 여기도 특별자치시장이 들어갑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사항의 경미한 면적 변경은 100분의 30이죠. 100분의 30. 그 다음에 이제 조성계획 수립인데 54조입니다. 54조. 시장, 군수, 구청장은 조성계획을 작성해서 시도지사 승인을 받아야 되고요. 그죠? 받아야 되고, 관광단지를 개발하려는 공공기관 어쩌고저쩌고해서 이걸 관광단지 개발자라고 한다 그랬잖아요. 그거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을 수 있다요. 시장, 군수, 구청장은 받아야 한다고. 그 다음에, 그래서 거기 54조 중요합니다. 다. 그건 여러분들 다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55조도 참 어렵게 문제를 내려면 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55조도 기본적으로 여러분
사업 시행자가 아닌 자로서 조성 사업을 시행하려는 자하고, 그죠? 사업 시행자가 아닌 자로서. 그래서 제 1항을 보면요. 그러니까 2항을 보면, 3항이에요. 사업 시행자가 아닌 자로서 조성 사업을 하려는 자는 사업 시행자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시장 시장구청 구청장인 경우는 그 사람들의 허가를 받아서 할 수 있고, 관광단지 개발자인 경우는 관광단지 개발자와 협의해서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특히 4항도요. 조성사업을 시행하려는 자가 사업계획의 승인이에요. 조성계획이 아니라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그 허가를 받지 않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시 시장구청 구청장 허가받지 않고 조성사업 시행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관광지의 지정 등의 실효 및 취소인데요. 고시일로부터 2년 이내, 그죠? 조성계획 승인 신청이 없으면 지정이 효력을 상실하는 거고 1항은, 2항은 조성계획의 승인이 효력을 상실하는 거예요. 2항은 사업을 착수하지 않으면. 그래서 그런 것들도 기본적으로 56조 중요하죠. 57조도 중요해요. 그래서 땅속에 설치하는 경우는 100분의 50 비율이라는 것도 3-88쪽에 인허가 등의 의제는 참 많이 나오죠. 그 다음에 준공검사도 그렇고요. 3-91쪽에 그 수용 및 사용에 대한 것도 한 번만 좀 읽어보시면 좋겠고, 64조에 이용자 분담금, 원인자 부담금이 나오잖아요. 자, 뒤로 한번 가볼까요? 그 65조에 보면은 이 이용자 분담금, 원인자 부담금을 안 내면은 그걸 내도록 해야 되는데 그거 내가 할 수가 없어. 그러면 누구한테 맡길 수 있다는 거예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구청, 구청장. 그래서 받아서 주면은, 그 사람들이 받아서 주면은 100분의 10 범위 내에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구에 내야 된다는 거죠. 짭짤하죠. 100억 받으면 10억 가져간다는 거죠. 받아준 특별자치시장 이하 이런 사람들이.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관광특구의 지정 70조 꼭 나옵니다. 그러니까 모두 이 조건을 모두 갖춰야 돼요. 1, 2, 3, 4호. 그래서 이거는 시험 문제 나오니까요. 더 이상 제가 크게 잔소리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시험 문제 나왔고 또 나오니까요. 그죠? 그리고 관광특구 진흥계획 71조, 그것도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74조는 꼭 나옵니다, 이거. 관광특구 안에서, 공연 및 음식을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공연 및 음식 제공은 관광특구 안에서 할 수 있는 거 180 이내에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근데 울타리 설치하면 안 되죠. 180일이 나올 겁니다. 그 다음에 3항에 차만대요. 차하고 이제 말이 지나간다 그랬는데 그 노면 전차가 내년부터는 노면 전차 들어갑니다. 노면 전차, 길 위를 지나가는 전차. 그러니까 법은 바뀌었는데 시행은 그죠? 2018년에 노면 전차는 시행되지 않아요.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보칙도 있고 청문 77조 꼭 나옵니다. 이거는 제가 청문을 그러니까 당사자 의견을 들어보는 거죠. 억울하지 않도록 하려고. 그다음에 이제 수수료입니다. 수수료 3-98쪽에 그죠? 수수료. 이런 것들은 이제 기본적으로 가볍게 읽어보시면 되고요. 이 80조의 권한의 위임 위탁이죠. 위임 위탁은 여기에 2항이 시점도 지사의 특별자치시장이 제외되잖아요. 이거 엄청 중요 표시해 놓으세요. 저는 이거 어려운 문제로 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 벌칙인데요. 이거는 5년, 4년은 없죠. 3년, 그쵸? 2년, 1년, 그죠?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이 기본적으로 우리가 같은 허가라도 카지노보다도 유원시설업, 종합일반 유원시설업 허가하고 카지노배 허가인데 카지노 허가가 더 좀 뭐라 그러죠? 엄격하게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은 생각을 하고 읽어보면은 이해가 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이 다시 나올 때가 됐어요. 그래서 굳이 제가 말씀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102쪽으로 가면 과태료를 내는데 500만 원 이하에 유기시설 유기기구 중대한 사고 통보하지 않는 경우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잠깐 얘기를 했는데 이게 여기 규정이죠. 그리고 2항에 보면은 3-103쪽에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인데요. 이 과태료가 여러분들 굵은 글씨 위주로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특히 밑으로 내려가면 4의 4, 4의 5가 있는데요. 이게 이제
제가 조그마한 글씨로 1차에 관광통역 안내 그 자격증이 없는 사람 하면 1차에 50만원, 2차에 100만원, 3차에 100만원이죠. 그 다음에 이제 관광통역 안내사가 자격증을 폐용해야 되는데 안 하면은 1차 3만, 1차, 2차, 3차 다 3만원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관광품질 인증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관광진흥법, 시행령입니다.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 네.